본 컨텐츠는 매니페스트 1. 특수교육 영역별 선택형 기출 분석집을 활용하기 위한 수업입니다. 관련된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형 기출 문제를 보아야 할지,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한 수업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작할게요. 자, 이제 볼 내용은 9번째 섹션 보행교육의 14번 문제입니다. 자, 14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A는 시각이 급격히 저하되어 지팡이를 사용해야 독립보행이 가능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이다. 김 교사는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해서 A에게 기본적인 지팡이 기법을 지도라고 한다. 김 교사가 가르치고자 하는 지팡이 기법의 내용 중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계단을 오를 때는 대각선법으로 지팡이를 잡는다. 알다시피 대각선법은 언제 사용한다고? 내려올 때 사용합니다. 올라갈 때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연필이 지팡이를 사용했을 때 지팡이 손잡이의 아랫부분을 어떻게 잡는다고요? 이렇게 연필 잡듯이 쥐고 이렇게 계단의 끝을 통통통 튀면서 이동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기억 같은 경우에는 오를 때 대각선법으로 지팡이를 잡는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됩니다. 다음 니은 지팡이는 움직여서 그리는 호의 넓이는 신체 부위에서 가장 넓은 어깨 넓이를 유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책에 따라서는 5cm, 책에 따라서 10cm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깨보다 약간씩만 더 넓으면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내용이 되죠. 자, 그리고 디귿 지팡이를 잡은 손은 몸 앞 중앙에 오도록 유지하고 손목을 좌우로 움직여 호를 그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맞는 내용이 되죠. 기본적으로 지팡이 같은 경우에는 몸 가운데 단전 부분에 제가 이렇게 잡는 것처럼 이렇게 잡고요. 좌우로 움직여 가지고 같은 넓이의 호를 그려야 됩니다. 그래야 비어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다음 리을 지팡이로 신체 왼쪽 바닥면을 두드리는 동시에 왼쪽 발의 리듬에 맞추어 앞으로 내딛는다. 알다시피 왼쪽 바닥을 두드리며 오른쪽 발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리을은 틀린 내용이 되죠. 그리고 이 점 촉탁법 응용 기법으로는 터치 앤 슬라이드, 터치 앤 드래그 방법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터치 앤 슬라이드, 터치 앤 드래그를 한글로 촉탁 긋기, 촉탁 밀기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음은 맞는 내용이 되죠. 그리고 비읍, 이점 촉탁법은 주로 실외 보행을 위해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익숙한 학교 복도에서는 주로 대각선법을 사용해서 지도한다. 맞는 내용이 되고 이렇게 주로 실외에서 이점 촉탁법을 주로 실내에서 대각선법을 사용하는 이유를 적는 게 최근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또한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디귿과 미음과 비읍에 해당하는 3번이 된다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15번 문제. 다음은 시각장애 학생의 보행 훈련에서 사용하는 기법이다. 가와 나의 기법을 옳은 것은 진짜 재밌는 건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가를 보고 명칭을 쓰는 거였잖아요. 요즘 문제 같은 경우는 명칭을 보여주고 가나를 쓰는 게 시험 문제였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문구들이 전부 다 최근에 기출문제 정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죠. 가, 기준벽과 가까운 팔을 진행 방향과 평행하게 하고 그 팔의 약 45도 아래쪽 정면으로 뻗쳐서 손을 허리 높이 정도로 들고 새끼손가락 둘째 마디 바깥 부분을 기준선을 가볍게 되면서 이동한다. 이거 누가 보더라도 따라가기 트레일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흰 지팡이를 자신의 몸 정면에 가로질러 뻗치게 하고 첨단은 지면에서 약 5cm를 떨어뜨리며 흰 지팡이의 아래쪽 끝과 위쪽 끝은 몸의 가장 넓은 부위보다 밖으로 약 2에서 4cm 벗어나게 해서 이동한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대각선법.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건 가나를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쓰는 게 최근 시험 문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죠. 자, 다음 16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A는 중도에 실명한 K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다. 대학 입학 후 안내교원을 사용하고자 하며 순회교사를 통해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로 보행 훈련을 받고 있다. 다음은 순회교사가 학생 A를 위해 작성한 지도계획서의 일부이다. 기행 미음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일단 기억, 이동성 지도 요소에서는 지표와 단서, 번호 체계, 친숙화 과정이 포함된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문제는 박순일 선생님 책으로 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지금 보고 있는 이동성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표와 단서, 번호 체계, 친숙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방향 정의 요소들이죠. 그리고 박순일 선생님 책에서는 얘 말고도 측정과 그리고 나침판, 방위가 언급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팡이 보행법이라고 해서 2점 촉탁법이 나와 있죠. 지팡이 호어 넓이, 어깨 넓이보다 5에서 6cm 정도 넓게 유지한다. 앞 문제와 반대되는 내용으로 나왔죠, 정답으로. 그리고 디귿, 지팡이 손잡이 아랫부분을 연필 주듯이 잡고 팔을 앞으로 뻗은 한두 계단 위쪽 끝부분을 지팡이 끝으로 스치면서 올라간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계단 오르기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디귿과 관련된 이 문구를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안내경 보행의 장점이라고 해서요. 주로 시각장애인의 방향전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알다시피 안내경 같은 경우는 안전을 책임지고 이 방향적인 이동을 누가 한다고? 시각장애인 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시각장애인의 방향적인이 안내경이 지원한다는 리을은 틀린 내용이 되고요. 미음, 허리 위쪽에 장애물을 피하도록 도움을 준다. 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적으로 불복종한다 관련된 내용과 연계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과 미음인 4번이 된다는 것 정도는 기억하시면 되고, 개인적으로 디귿과 관련된 문구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17번 문제. 다음은 대학 입학을 앞둔 19세 중도실명 학생 A가 보행훈련에 관해 특수교사, 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나온 대화이다. 기억, 미음 중에서 적절한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기억. 보행훈련의 목적은 잔존감각과 인지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작실의 목적지까지 안전성, 효율성, 품위를 갖추도록 독립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할 내용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이 잔존감각과 인지기능을 최대한 활용한다 라는 게 어디 쪽 가깝냐면 방향정에 가깝고요. 뒤에 있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보행의 목적에 해당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니은, 안내견을 사용하면 방향정의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 좋을 것 같아. 알다시피 안내견 사용하더라도 방향정의는 누가 해야 된다고? 학생 본인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디귿, 만 입세가 안 되어서 안내견을 사용할 수 없다 생각한다. 자, 알다시피 책에 따라서는 만 16세 그리고 18세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안내견, 실제 우리나라에서 안내견 분양하는 삼성 안내견학교에서는 성인 20살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맞다 틀렸다 보다는 예전에는 이게 만 16세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되고, 여튼 중요한 건 어느 정도 안내견을 돌볼 수 있는 나이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리을, 실내에서 사용하는 트레일링, 대각선법, 그리고 실내외에서 사용하는 2점 촉탁법 등을 보행 지도사가 지도해 줄 거야.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내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트레일링, 따라가기와 대각선법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내 또는 실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2점 촉탁법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맞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미음, 지팡이 끝을 바닥에서 떼지 않고 양쪽으로 이동시키는 터치 앤 슬라이드가 있는데, 이 터치 앤 슬라이드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지면 접촉 유지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음은 틀린 내용이 됩니다. 터치 앤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촉탁 밀기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음은 틀렸다. 그래서 정답은 기읍과 리을이 정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문제에서 기억할 내용은 뭐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거 2점 촉탁법의 변형 관련된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는 10번째 섹션은 의사소통 교육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점자 내용인데, 이 점자 같은 경우는 제가 해설 자료에 무지막지하게 이런 식으로 다 구체적 내용들을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해설 자료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간단하게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보기에서 한글 점자에 관한 바른 설명을 모두 고른 것들 이렇게 돼 있죠. 자, 기읍 모음 앞에 오는 이응을 항상 생략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모음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은 초성과 중성과 종성으로 나누는데 이 모음이 보통 어디 들어간다? 중성에 들어가잖아요. 중성 앞에 들어오는 초성 이응은요, 항상 생략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꼭 이응을 써야 될 것 같은 경우에는 따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기역은 맞는 내용이 된다는 거. 그리고 니은 점자를 읽을 때 정칸 내 왼쪽 위 점은 1점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뭐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뭐 우상, 뭐 우중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물어봤고요. 그래서 읽을 때는 왼쪽 1점이 왼쪽 윗점이 1점입니다. 니은 맞는 내용이 돼요. 그리고 디귿 모든 첫소리 자음 다음에 오는 아를 생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위 말해서 아 종성 생략 법칙을 얘기하는 건데 알다시피 가, 라, 사, 차는 생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귿 또한 틀린 내용이 되고요. 리을 첫소리에 오는 된소리를 쓸 때 자음 앞에 된소리 기호 5점을 표기한다는데 5점이 아니라 6점이죠. 그래서 리을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읍과 니은인 1번이 정답이 된다는 거. 그리고 19번 한글 점자로 읽을 때 아버지를 바르게 표기한 게 돼 있죠. 이 같은 경우에는 정답은 5번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5번에 여기 아고 그리고 이게 비읍이고 이게 어고 이게 지읒 이게 이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거 초성 이응 쓰지 않는다는 게 눈에 띄죠. 자, 그리고 20번 건물에 설치된 승강기에 한글 점자로 개폐가 표시되어 있다. 다음 문제 폐라는 걸 쓰라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폐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폐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이 받침 쌍시옷과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폐라는 거. 그러니까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쌍시옷 폐 구분해서 쓸 수 있도록 그와 관련된 규정을 시험 문제 많이 물어봅니다. 다음 21번 문제. 자, 김 교사는 점자 읽히기 교과서에 자음 플러스 아에서 아를 생략한 약자 단어를 지도하는 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자 한다. 각 문장에 밑줄 친 낱말 중 아 생략 약자를 써야 하는 경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 생략을 못하는 경우가 기본적으로 가, 라, 사, 차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 라, 사 나와 있는 애들은 답이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아를 생각해보면 어떻게 읽느냐면 물로 읽혀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도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미음을 생략할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이거 5번 자전거가 정답이 된다는 거. 자, 다음 문제 22번 문제네요. 특수학급 최교사는 시각장애 학생 A가 이용할 시설 입구의 편의상 시설 명칭의 앞글자를 점자 라벨로 만들어 붙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역 리을에 점자 표시가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과학실에서 기역이 과인데 알다시피 이렇게 풀어쓰는 게 아니라 와 약자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역은 틀린 내용이 되고 지금 출입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이 이제 나오는데 이 출 같은 경우에는 울이 약자죠. 그래서 지금 니은은 맞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디귿 같은 경우에는 비상구에 비를 써야 되는데 이거 2 그리고 4, 6이 아니라 1, 3, 5를 써야 2가 되잖아요. 그래서 디귿은 틀린 내용이 되고요. 그리고 2반에서 2 같은 경우에는 수표 치고 2 했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23번 문제 볼게요. 23번 시각장애 학생에게 점역해서 준 현장 체험학습 안내문 중 일부이다. 밑줄 친 기역리에 점자 표기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자, 지금 기획은 18이라는 거죠. 자, 지금 기획 내용을 보니까 수표가 있고 1이 있는데 알다시피 이거 영어로 읽잖아요. 그래서 18이 아니라 10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은 틀린 내용이 돼요. 그리고 니은에서 지금 청소년이고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 청을 표현할 때는 네, 0을 써가지고 0이라는 약자를 써가지고 표시를 해야 되죠.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네, 그냥 어를 써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니은 틀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디귿 문화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디귿도 맞는 내용이 되고 리 같은 경우는 쌀쌀하게라는 표시가 돼 있죠. 이 쌀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에다가 여기 된소리 기호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맞기 때문에 리을도 정답이에요. 따라서 정답은 디귿과 리을인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24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24번은 이제 11번째 섹션인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보종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얘네 같은 경우에도 현재 기출문제에 관련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예전에는 이렇게 명칭을 쓰는 거였는데 지금은 명칭을 보여주고 이 기능을 쓰는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나와 관련된 문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선천성 맹학생 A는 가를 사용해서 맹학교 초등부 졸업 후 일반 중학교로 진학할 예정이다. 이 기기는 일반 학생의 노트북과 같이 워드 프로세싱 기능과 음성 출력, 점령 및 역점형, 인터넷, 한글 파일의 점령 및 텍스트 파일로의 생성이 가능한 것으로 종이가 필요 없는 점자기기이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시면 종이가 필요 없는 전자 페이퍼리스라는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다시피 점자 타자기 그리고 무지 점자기가 최신형으로 변형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점자 정보 단말기라고 알 수 있고 이 점자 정보 단말기에서 눈에 띄는 게 음성 출력과 점력과 역점형이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호천성 저시력 학생 B는 나를 사용해서 맹학교 중학부 졸업 후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할 예정이다. 이 기계는 글자의 크기, 색상, 밝기, 명암을 조절할 수 있어 책 읽는데 도움이 된다. 이 같은 경우는 네, 확대 독서기라고 알 수가 있고 확대 독서기 같은 경우는 글자의 크기를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시야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색상과 밝기, 명암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대비감도를 조절할 수 있죠. 그래서 확대경보다 CCTV, 확대 도서기가 좋은 이유가 이러한 기능 때문이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 문구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정답은 1번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25번 다음에 가와 나에 들어가 명칭을 쓰라고 하는데 자, 일반적으로 전경과 배경과의 대비가 높을수록 시감도는 증가된다. 따라서 저시력 학생에게 굵은 선을 그은 종이를 제공하면 대비가 증가되고 읽고 쓰기가 쉬워진다. 특히 책 지면 위에 가를 올려놓으면 대비가 증가되어 칼라인 설문이나 묵자가 더 잘 보는 효과가 있다. 나는 반사로 인한 눈부심을 와가지고 읽은 글줄을 제시해주기 때문에 저시력 학생이 읽기에 도움이 된다. 여기 나와 있는 눈부심 막아주고 읽은 줄을 제시해주는 것은 네, 타이포스코프 독서보조판이고요. 그리고 책 지면에 놓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노란색 아세테이지를 놓을 수가 있죠. 노란색 아세테이지를 놓으면 일반적으로는 글자들이 다 검은색으로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비감도를 높일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현재 노란색 아세테이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지금은 좀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잘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이태원 선책에 언급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 정도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마이크로스코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확대경의 영어 이름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 26번 문제입니다. 자, 가는 통합학급 신교사가 사물의 위치 표현을 가르치기 위해 작성한 초등 영어 지도 계획이고 나는 특수학급 최교사가 4학년 시각장애 학생 현아에 대한 작성한 내용이다. 최교사가 통합학급에 배치된 현아의 영어 수업을 위해 신교사에 조언한 교수적 합화 내용 중 적절한 것 이렇게 있습니다. 자, 가 내용 같은 경우는 몰라도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초등의 영어 문제는 이렇게 영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그런 스타일 때문에 이렇게 영어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된다? 나 내용을 좀 봐야 돼요. 자, 나 내용을 보면 시각장애 상급이라고 돼 있는데 이때 기준으로 상급은 일단 1호가 0.06 그리고 시야가 10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정체 중심 부위가 뿌옇게 흐려짐이라고 되어 있죠. 수정체 중심 부위가 뿌옇게 흐려졌으니까 낮은 조도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배율이 1x4d 손잡이 확대경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뭘 구할 수 있냐면 당연히 초점 거리를 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초점 거리 같은 경우에는 D는 100cm이기 때문에 이거 계산하면 M은 4D, 그러니까 4배율이기 때문에 이거 16D라고 나오거든요. 4분의 4 곱하기 4 이렇게 해서. 그럼 계산해보면 대충 8점 얼마, 6점 얼마만 이렇게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A, 조명은 700루스 이상으로 높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내용은 몰라도 되는데 A 내용을 보시면 A 이렇게 뭐 정규 학급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정규 학급 같은 경우에는요 500 정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500루스 정도. 근데 700루스면 진짜 밝은 거예요. 그리고 알다시피 지금 이게 낮은 조도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높아주는 주는 건 당연히 틀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B, this, that, it 등 대명사를 자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B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칠판에다가 그린카드를 붙여놓고 이거를 설명할 때 이것저것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3, C, 교실 유리창 근처에서 시범을 보인다고 하는데 C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학생에게 모르면 시범을 보여주는 건데요. 얘네들 같은 경우 유리창 근처에서 시범을 보이면 어떻게 된다? 눈부시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지금 3번 또한 틀린 내용이 됩니다. 4번 D, 현아에게 광택이 많은 그린카드를 별도로 제공한다고 하는데 뭐 D 내용은 몰라도 상관은 없고요. 일단 중요한 건 그린카드 주는 건 괜찮아. 근데 광택이 많이 나는 거 주면 눈부심 생기잖아요. 그래서 D도 틀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E, 확대경과 그린카드 간의 초점거리를 6cm 정도로 사용하면 좋다고 하는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초점거리는 이제 16D분의 100으로 한다고 하면 6점 얼마마가 나옵니다. 그래서 약 6cm였기 때문에 5번은 맞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문제를 보시면 이 초점거리를 엄청 많이 구하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점거리 구하는 공식을 좀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27번, 개인적으로 27번과 관련된 문구를 이용해서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으니까 관련된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시각장애 특수학교의 초임교사가 저시력 학생의 시기능 향상을 위해 저시력 기구 사용과 지도 방법에 대해 경력교사와 나눈 대화이다. 경력교사의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저시력 기구 중 확대경은 어떤 학생에게 좋은가요? 중심 시력이 좋고 시야가 좁을수록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알다시피 확대경 같은 경우에는 근거리 시력과 중심 암점이 있는 학생들 사용하면 좋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설명이 지금 반대로 되어 있죠. 이렇게 중심 시력이 좁고 시야가 좁은 상태, 다시 말해서 터널 시야가 있을 때 확대경을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더 시야만 좁게 사용하는 그러한 불상사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은 틀린 내용이 되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나머지 있는 문구들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자, 손잡이의 확대경이 많이 사용된다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요? 자료 위에 확대경을 대었다가 천천히 들어 올리면 초점을 맞추면 되죠. 지금 니은 내용 같은 경우는 초점 거리를 모를 때 초점을 맞추는 방법이기 때문에 니은 내용을 잘 기억해 주시고 이때 눈이 확대경에서 멀어지면 시야가 좁아지는 현상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알다시피 확대경과 눈과의 사이 같은 경우는 시야 여유가 주기 때문에 최대한 가깝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 또한 어디 나온다고? 이태용 선생님 책에서 이유가 나와있죠. 이렇게 눈과 확대경 거리를 가깝게 하면 좋은 점은 주변의 왜곡 현상도 줄이고요. 훨씬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넓은 시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이가 어리거나 상지 조절력이 부족하면 손잡이 확대경을 사용하기 어렵지 않나요? 그때는 어떻게 사용한다고? 스탠드 확대경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왜? 스탠드 같은 경우는 초점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가 어리거나 상지 조절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효과적이죠.
그리고 학생의 조명 요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확대경이 있나요? 네, 플랫베드 확대경이나 조명 부착형 확대경이 밝은 조명을 선호하는 학생에게 유용합니다. 플랫베드 같은 경우에는 한글로 직광 확대경을 하죠. 플랫베드 장점으로 빛을 모아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조명 부착형 같은 경우는 당연히 조명, 높은 조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명을 선호하는 학생에게 유용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시신기 위축 이런 애들한테요. 그래서 지금 27번과 관련된 문구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니은 내용 같은 경우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28번. 자, 다음은 시각장애 학생 A에 대한 설명이다. 이 정보를 통해 교사가 파악한 상황 중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장애 정도 시각장애 상급의 1호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0.06 정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손잡이형 확대경 3X 이 같은 경우에는 초점거리 그리고 디옵터로 표시될 수 있고 표시한다고 하면 초점거리는 12분의 100이라고 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손잡이형 다낭 만안경 보행 시 활용한다고 되어 있고 망막 간상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터널 시야 야맹증을 보인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기억, 야맹증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네, 방금 얘기했습니다. 니은,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정도 될 것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두 눈의 시야가 각각 90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거는 상급의 2호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1호만 나와있기 때문에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내용이 되고 리을 확대경의 배우를 고려해서 물체와 확대경 간의 초점거리를 8cm 정도 유지하면 좋을 것 같다. 그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3x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8점 정도 맞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미음, 근거리 시력 검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처방받은 단암 만안경을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 아시다시피 만안경 같은 경우는 원거리입니다. 그래서 원거리 시력 검사 결과로 이걸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수업 때도 얘기한 것처럼 뭐 정의로 복제되는 책 그리고 박수현 선생님 책, 이태선 선생님 책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근거리 시력 검사 결과 그리고 원거리 시력 검사 결과 관련된 내용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음은 틀린 내용 따라서 기읍과 리을이 정답이고 2번이 정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29번 문제. 저시력 학생을 위한 확대법과 확대경에 대한 두 교사의 대화이다. 기읍, 리을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선생님, 저시력 학생을 위해 자료를 확대해주는 방법 중 상대적 거리 확대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대적 거리 확대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가깝게 만드는 거잖아요. 기억, 교과서나 교육 자료를 큰 문자로 인쇄하거나 확대 복사하는 것이 상대적 거리 확대법의 예입니다. 알다시피 상대적 거리 확대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기준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독서대를 사용하는 거가 되겠고 지금 이 설명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 크기 확대법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기획은 틀린 내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니은 주변 시야를 상실한 저시력 학생이 확대경을 사용하면 학생의 시야보다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됩니다. 자, 지금 각도 확대법을 얘기하면서 광학기구를 사용하는 확대법 방법입니다. 확대경이 여는 것이 좋은 예입니다가 나오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시험 문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기억할 건 이 확대경 같은 경우에는 누가 사용하면 좋다고? 중심 암점이 있는 애들한테 좋죠. 그러면 여기 주변 시야를 상실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터널 시야를 보이는 애들이잖아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디귿, 스탠드 확대경을 이용하면 확대경과 자료의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장점이 있어요. 이거 앞에 있는 이 문제에 관련된 내용이었죠. 그래서 지금 디귿 또한 맞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리번, 그리고 리을, 안경 장착형 확대경은 어떤 장점이 있나요? 저시력 학생이 안경 장착형 확대경을 이용하면 읽기와 쓰기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손잡이형은 손을 들고 해야 되잖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안경이 장착되기 때문에 읽기, 쓰기 동시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과 리을인 3번이 정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짧은 시간 안에 선택형 시각장애와 교육과 관련된 기출문을 살펴봤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은 별로 안 중요한데 예전에 엄청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있었고요.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중요한 내용들조차도 현재 강조되는
출처가 다른 강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위주로 좀 살펴보시면 아무래도 좋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